예, 박형수입니다. 우리 K-플러스 플랫폼의 경제 분야 우리 연구진은 오늘 발표되는 우리 복지 정책과 재정 정책 이외에 우리 성장 정책, 노동 정책, 또 금융 정책, 에너지 환경 정책 등을 연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상임 웨비나에서는 복지 정책과 재정 정책을 우선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총론적인 발제를 하고 우리 양재진 교수님이 복지 정책에 대해 그리고 제가 다시 재정정책으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양재진 교수 둘이 발표는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자료 작성에는 정말 한 10여 분의 우리 경제복지 분야 연구위원들이 함께 그동안 작업을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근 국가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우리 재원 조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등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우리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코로나19가 국가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소위 말하는 악어의 입 현상으로 우리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재정에서 우리 발생했던 현상인데요. 지출은 계속 급증하는데 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그림의 이 붉은 선이 우리 재정 지출을 나타내는데요. 재정 지출이 악어의 입의 위턱처럼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악어의 입 아래턱인 이 파란 선이 재정 수입인데요. 재정 수입은 감소 내지 정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어의 입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개입 자체가 바로 재정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세 수입이 이미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절대 규모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우리 본예산상의 우리 국세 수입 규모도 작년보다 더 작은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절대 규모가 감소했던 적이 1998년, 또 2009년 경제위기 때 1년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감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최근 우리 재원 조달 기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2019년 재정 적자 규모가 54조 원이었는데요. 재정 적자 규모를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이건 GDP 대비 우리 비율로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2019년 우리 재정 적자 규모가 54조 원으로 GDP 대비 2.8%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적자 규모가 35개 OECD 국가 중에서 6번째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20년 재정 적자 규모는 우리 4차 추경 기준으로 무려 119조 원으로 드디어 우리 재정 적자 100조 원 시대를 문을 열었습니다. GDP 대비로는 6.1% 적자인데요. 외환위기 때 4.6% 적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3.6% 적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코로나19 내지는 최근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의 6.1% 적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나라 현재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로는 2012년 한 해 동안 추경을 무려 4차례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을 4차례 편성한 게 1961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정말 60년 만입니다. 그리고 3차례 편성한 것도 마지막 연도가 1972년이었으니까 얼마나 4차례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례적이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초 우리 당초 예산의 재정 적자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말에 세웠던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5%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4차 추경할 때
우리 재정적 규모가 GDP 대비 6.1%로 커집니다. 그러면 이 당초 예산에서 4차 추경까지 늘어난 적자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19조 원 중에 47조 원, 약 전체 적자의 40% 정도가 코로나19 때문이다. 많이 잡아줘도. 그리고 나머지 그것보다 더 큰 규모가 바로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적자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요, 코로나19가 뭐 금년 언제쯤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피크에 도달한 다음에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쯤에는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극복됐다고 언젠가는 선언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발표한 우리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재정 적자 규모가 무려 120조, GDP 대비 5%, 6%에 달할 정도의 큰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지출이 급증을 하고 수입이 감소를 하는 정말 악의 현상 때문에 이런 재정 적자 문제, 재정 악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가 이 검정색 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 국가 채무가 956조 원입니다. 최근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통과가 되고 한 차례 더 추경을 하게 되면은 금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68년 동안 누적된 채무가 627조 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난 국가 채무 규모가 무려 329조 원. 전체 국가 채무의 3분의 1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채무인 거고요. 그 나머지 3분의 2가 그 이전 68년 동안 늘어난 채무. 최근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우리 국무총리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9년 이게 가장 최근 수치인데요. 2019년 발표한 우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 효과만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도 우리 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에 12.1% 정도 되네요. 그럼 2060년쯤 가면 28.6% 정도 GDP 대비 이렇게 2.6배가 된다고 하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우리 복지지출 증가 전망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가장 빠른 복지지출 증가 속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복지제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그 수준입니다. 또 그런 점, 또 국민들이 최근에 복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이런 기준선 전망보다 훨씬 더 빨리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런 복지 지출 증가, 그다음에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 기반의 축소로 인해서 정말 획기적인 증세 정책 없이는 정말 국가 채무가 최근 늘어난 속도가 늦어지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 결과인데요. 2060년쯤 되면은 무려 GDP 대비 158.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제도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조세제도를 증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증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조세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국가 채무가 무려 GDP의 1.5배에 달한다고 하는 정말 암울한 전망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재정건설 악화 문제는 정말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 문제인 재정 트릴레마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K-팔러스 플랫폼의 판단입니다. 재정의 트릴레마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복지 수준, 그리고 낮은 조세 부담, 그리고 작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이 세 가지의 재정 정책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하나를 포기하든지라고 하는 선택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재정 트릴레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 높은 복지 수준을 포기를 했었죠. 또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낮은 조세 부담률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작은 국가 채무 목표를 포기를 한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축을 시켜왔었고요. 또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제 지출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 지출을 늘린 것이죠. 이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데 사용하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국방비 지출 더 이상 줄여가지고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어. 오히려 요즘에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줄이다 못해서 이제는 경제에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늘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서 복지 지출 증가에 적어넣어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봉착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참여정부 때는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대해서 PPP라고 하는 민간 자금을 동원했던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RG라고 하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보장해주지 않고서는 PPP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상을 해줬다가 국가에서 엄청나게 손실 보전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자금을 섣불리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동원하는 것 자체도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런 재정 트릴레마 문제에 대한 재정 대응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저희 K-팔러시 플랫폼은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 혜택, 국민 부담, 국가 채무의 다시 재균형, 적정 조합으로의 회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화시켜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 복지 제도를 정말 과감하게 재편하는 동시에 우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재발표위에서 우리 이대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K-팔러시 플랫폼은 이런 복지 전략의 개편을 통해서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연 0.5%포인트 정도씩 증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 50년간 증가 속도가 0.02%포인트 정도였으니까 한 2배 이상 빠른 속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기준선 전망치가 향후 40년 동안 연 0.42% 정도 증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준선 전망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좀 우리가 설정을 한 겁니다. 복지 이외 분야의 지출은 지금도 OECD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우리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성장률, 경상성장률이겠죠.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기축 통화를 가진 소규모 개방 국가이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좀 크다. 그리고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재정 부담 증가 속도가 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는 점, 또 향후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 등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OECD보다는 국가 채무 비율을 작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많은 우리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K-팔러시 플랫폼은 과거 채무 증가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국가 채무 비율을 연 1.5%포인트 정도씩 해서 2060년이 가더라도 100%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복지 수준,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가 정해지고 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이 정해지면 이제 남은 거는 필요한 증세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산에 따르면은 국민 부담률을 연 0.4%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0.4라고 하는 수치는 과거 50년간 우리가 국민 부담률이 연 0.32%포인트 정도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그것보다는 다소 좀 빠른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증세를 과거보다는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우리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회보상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감안해서 사회보험료 인상 요구 자체가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의 정책 제안처럼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향후 우리 재정의 모습이 이 표와 같습니다. 제가 복지 수준, 국가 채무, 국민 부담 이 세 가지 재정의 중요 우리 딜레마 문제와 관련된 지표들을 2060년까지 전망을 하고 OECD 평균, 2018년도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정말 앞에서 우리 저희 K8S 플랫폼이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그날에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연구를 하겠다 하는 저희가 커밋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한 2040년경에 우리 복지 지출, 복지 외 재정 지출, 국가 채무, 국민 부담 등등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재정 지표 모두가 지금 현재 OECD 평균 정도 수준에 도달할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2060년에는 이런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연 0.5%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수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장기 재정 전략을 모색할 때나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우리 대선 후보들 간의 공약 경쟁 과정에서 우리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